영업인들이 정말 하기 싫은 콜드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인은 콜드콜을 웜콜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콜드콜은 타겟으로 삼은 가망 고객에게 사전 약속 없이 전화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의 싸늘한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콜드콜이라고 한다. 콜드콜이 하기 싫은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세일즈에서의 첫 만남은 의뢰 전화 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영업인은 콜드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른다. 괜히 당신에게 엮이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의 회사나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당신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 등등의 고객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영업인은 고객의 차가운 반응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고객의 차가운 반응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고객의 차디찬 콜드콜을 어떻게 따뜻한 웜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1단계, 연결고리를 찾아라. 먼저 전화하기 전에 고객의 인맥, 단체,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그런 후에 그 속에서 영업인과 연결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고객의 출신 학교만 알아도 그 속에서 인맥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취미, 종교, 친교 활동 등을 알아도 그 속에서 연결되는 인맥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 검색을 통해서도 고객의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수집한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우선 고객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천몇 마디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고객은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연결고리를 통해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면 일단 고객은 경계심을 풀고 영업인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고객과의 연결고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일단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가치 있는 제안임을 알려라. 연결고리를 통해 경계심을 해소한 후에도 여전히 고객은 영업인을 견제한다. 모르는 영업인에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객이 전화를 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어진 영업인의 시간은 아주 짧다.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의 호기심을 끌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 세일즈의 목적은 고객이나 고객사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다. 영업인의 제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치 있는 내용임을 짧고 명료하게 전해야 한다. 또한 영업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히 유익한 정보임을 임팩트 있게 인식시켜 고객의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 가치 있는 제안을 임팩트 있게끔 해서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고객이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면담 약속을 잡아라. 콜드콜의 목적은 고객을 일단 만나는 것이다. 고객이 관심을 보이면 지체 없이 약속을 잡아야 한다. 수요일 2시나 목요일 4시 중 어떤 시간이 좋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그곳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중 한간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등등 하고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약속 시간을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화의 모든 초점을 면담 약속 잡기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일단 약속이 잡히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차후로 미루고 약속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후 최대한 빠르게 통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상담 시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임팩트 있는 제안을 통해서 고객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후에는 지체 없이 면담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가망 고객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다. 고객과의 만남은 언제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한다. 세일즈는 확률 게임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에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따뜻한 고객은 애초에 없어요. 유능한 영업인은 콜드콜을 웜콜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일즈의 키는 키맨이 쥐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세일즈의 결과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영업인을 신뢰하고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친밀한 것이 훨씬 좋다. 세일즈 업계는 이런 사람을 키맨이라고 부른다.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제 아무리 발이 넓더라도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0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것을 덤바의 법칙이라고 하고 150을 덤바의 숫자, 덤바스 넘버라고 말한다. 덤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원시 부족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의 규모가 평균 150명이며 효과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통제 가능한 부대 인원도 150명이 최적이고 사회조직에서 집단을 관리하는 최적의 인원도 150명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SNS상으로 인맥이 수천 명인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150명 안팎이라는 것이다. 즉 제 아무리 발이 넓더라도 진정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적정선은 150명이 한계라는 의미다. 덤바의 법칙은 인간관계의 넓이보다는 깊이를 강조한다. 세일즈에서 인맥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보다는 절친한 5명의 인맥이 세일즈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된다. 세일즈를 잘하는 영업인들의 절대적인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든든한 키맨이 있다는 것이다. 세일즈를 통해 성공하고 싶다면 영업인을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키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키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키맨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맨은 5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첫 번째,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지불 능력이 있어야 고객이 되고 고객이 되어야 키맨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인맥이 있어야 한다. 소개를 통한 가망고객 확보가 가장 효율적인 시장 확대 방법이다. 키맨의 인맥은 세일즈의 건맥이다. 셋째,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소개는 세일즈의 보정수표와 같다. 네 번째, 상품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만족한 고객은 최고의 키맨이다.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다섯 번째는 영업인을 좋아해야 한다. 열성적인 키맨은 영업인에게 반한 사람이다. 영업인의 매력이 최고의 상품이다. 자, 이 5가지의 조건을 정리해보면은 영업인은 경제력, 인맥, 영향력을 갖춘 고객을 만나서 상품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영업인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정해진 키맨은 없다. 활동을 하면서 영업인이 만들어내는 거다. 최고의 영업인은 키맨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제가 영업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가장 세일즈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키맨을 확보하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키맨 10명만 확보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영업은 쉬워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믿어줄 수 있는 든든한 키맨 10명만 여러분들의 주위에 둘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일즈 성공의 비결이자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세일즈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구두굽이 닳는 만큼 실적이 나온다. 세일즈를 하면서 수없이 들은 이야기다. 세일즈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다. 당연히 자주 만나야 한다. 만나야 고객과 친해지고 친해져야 상품 권유도 할 수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일즈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단 내가 영업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효율적인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망 고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이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한 후 그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야 한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다르다. 세일즈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인맥을 갖춘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키맨이 될 만한 사람을 충분히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 먼저 공감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원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도울 일이 생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성껏 도와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어떤 사람을 가망고객으로 선택하든 세일즈를 위해 영업인이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똑같다. 전화하고 만나고 해결안을 제시하고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노는 물이 달라지면 실적의 질이 달라진다. 노는 물이 달라지면 실적의 질이 달라진다. 영업인은 양질의 가망고객을 선택하고 선택한 가망고객에게 집중해서 키맨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일즈 성공의 키는 키맨이 쥐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경비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죠.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을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의 질이 달라야 돼요.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도와줄 수 있는 키맨을 찾아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세일즈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콩코드의 오류,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업 활동에 있어서의 매몰 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매몰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2년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개발했다. 엄청난 비용을 들였으나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실내가 좁고 소음도 심하고 연료 소비량도 많았다. 속도는 일반 여객기보다도 2배 정도 빠르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업성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투입된 비용이 아까워 중도의 사업을 멈추지 못했고 급기야 2000년에는 콩코드기 폭발 사고까지 일어나서 회사가 도산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콩코드의 오류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렇게 애초에 잘못 투입된 비용을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말한다. 매몰 비용의 오류란 이미 투입된 노력이나 투자금이 아까워서 사업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본전 생각에 일을 망치는 경우다. 제가 이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업 활동에 있어서의 매몰 비용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영업에 있어서의 매몰 비용의 오류는 구매를 미루는 고객을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쏟아부으며 끌려가는 것을 말한다. 활동 계획표에는 1년 전의 가망고객이 여전히 가망고객으로 남아있다. 심지어 3년 전, 5년 전의 가망고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진다. 나는 이런 고객을 매몰 고객이다 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기울인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고객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영업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영업인들이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가망고객도 계속 가망고객으로 달고 가는 거예요. 해놓은 게 아까우니까 언젠가는 계약을 해주겠지, 언젠가는 내 상품을 구매를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련을 두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진짜 영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몰 고객에 집착하면 실적도 매몰되고 정신도 함께 매몰된다. 세일즈에서의 진정한 용기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 세일즈에서 진정한 용기가 뭐냐?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활동 계획표에서 매몰 고객의 명단을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인이라면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마음 나도 충분히 안다. 그래서 계속 매몰 고객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매몰 비용의 오류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매몰 고객을 과감히 삭제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몰 고객에게 끌려가는 거고 매몰 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업인들을 위해서 오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잘 듣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판매 프로세스를 3단계로 축소하는 거예요.
판매 3단계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단계는 AFPC다. AFPC라는 게 뭐냐? 어프로치를 하고 팩트 파인딩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클로징을 한 방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고객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상품 설명을 하고 계약 권유까지 한 방에 끝내는 거다. 첫 방문의 목적이 단순히 정보 수집이나 상품 설명이 아니라 권유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남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클로징이에요. 판매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라스트 클로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고객을 만나는 거예요. 판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판매 3단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만나는 모든 가망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3번까지만 상담을 한다고 애초에 작정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세일즈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더 많은 자료와 화법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더 진지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더 강하게 클로징을 하게 될 것이다. 같은 연인이라도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만날 때와 가볍게 영화 한 편 보기 위해 만날 때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른 법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련 때문에 또 끌려가면 내 활동 계획표는 언제나 매몰 고객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이다. 매몰 고객을 되풀이해서 만나는 그 시간에 신규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궁적통, 궁하면은 통하는 것이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만날 사람을 찾게 된다. 영업인은 스스로 결단력 있는 활동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분들 영업하는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판매하는 판매 3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제가 영업인들 활동 사례 발표하는 장에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업인이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해요. 나는 이 고객을 3년 동안 줄기차게 만났다. 70번, 80번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례 발표를 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앉아서 그것은 절대로 성공 사례가 아니다라고 내심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것을 후하게 점수를 쳐준다 하더라도 그건 천만다행 사례예요. 그렇게 3년 동안 70번, 80번을 만났는데 계약을 하지 못했다라면 어떡할 뻔했나요? 그나마 계약을 했다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계약을 못했다라면 그 많은 시간과 경비와 에너지를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판매 3단계로 내가 만나는 고객은 3번만 만나고 상담을 종결한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다라면 몇 명을 만났을까요? 3년 동안 70번, 80번 만났을 것을 3번 만에 만났다라면 모르게 해도 20명, 30명, 40명을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면 판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매몰 고객에 매몰되지 말고 신규 고객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대표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 어떻게 고객을 3번 만나고 끝을 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몰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판매 3단계를 거쳐서 판매를 하지 못한 가망 고객은 매몰 계정으로 보내어서 별도 관리를 하면 된다. 1차 매몰 계정으로 보내진 가망 고객은 한 달에 한 번 매몰 계정 관리의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별도로 관리한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관리를 한다. 전화도 하고 문자나 자료도 보내고 그러다가 가능성이 느껴지면 다시 상담 약속을 잡으면 된다. 6개월 후에 그 중에 미련이 남는 고객은 2차 매몰 계정으로 보내어서 3개월에 한 번 연간 4회 2차 매몰 계정 관리의 날에 별도로 관리한다. 3차 매몰 계정은 6개월에 한 번 연간 2회 관리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망 고객을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매몰 고객은 정리된다. 1차 매몰 계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6회 2차 매몰 계정에서 3개월에 한 번씩 4회, 3차 매몰 계정에서 6개월에 한 번씩 2회를 관리하면 사실상 매몰 고객은 2년 6개월 동안 관리한 후 최종 정리되는 셈이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나는 모든 고객은 3번만 만나고 끝낸다. 3세판 프로세스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3번 상담에서 미련이 남는 고객은 매몰 계정에 던져 놓는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바탕 화면에 보면 휴지통이 있잖아요. 휴지통에 던져 놓는 거예요. 휴지통에 던져 놓는 데에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1차 매몰 계정에 던져 놓고
한 달에 한 번 매몰 계정 관리의 날을 정해서 그날 휴지통에 던져 있던 그 고객을 다시 꺼내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몰 계정 관리의 날을 정해서 관리를 하면은 실제로는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 게 되죠. 6개월이 지나서 또 미련이 남는 고객이 있다라면은 2차 매몰 계정에 던져 놓는 거예요. 2차 매몰 계정은 3개월에 한 번 휴지통을 엎어서, 계정을 엎어서 거기에 있는 고객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라면은 3차 매몰 계정에 던져놓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 관리의 날에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한다라면 실제로는 2년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몰 고객은 매몰 계정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기 3회 상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가망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는 없다. 세일즈는 확률 게임이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 판매 3단계를 통해 매몰 고객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망 고객의 명단을 채워라. 매몰 고객의 매몰이 되면은 여러분들 실적도 매몰이 되고 여러분들 정신도 매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삭제해야 될 매몰 고객은 과감하게 버리고, 미련이 남는 고객은 매몰 계정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세일즈에서 진정한 용기가 뭐냐?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